네, 보신 것처럼 대전시 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8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마무리 졌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된 그 볼썽사나운 감투 싸움,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에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돌고 돌아서 결국 민주당이 권중승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을 했어요. 2차 투표 만에 과반 득표에 성공한 셈인데 과정이 순탄치 않았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놓고서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진 않겠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일련의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의장이 선출되긴 했습니다만은 투표만 4번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또 전체적인 이제 득표 수도 보면 과반수의 득표를 간신히 넘어서는 4차 투표 만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투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과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같은 민주당끼리 다툼을 하는 모습들은 실질적으로 2018년에 우리가 그 의회에 권한을 줬던 그 민의를 왜곡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매끄럽지 못한 그런 과정들은 의원들의 어떤 책임의 귀착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그 하반기 2년 동안에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부터 분열 상태로 심각한 내용을 겪은 민주당 의원들이 감정의 골이 깊게 패였을 거고 또 후유증도 우려되는데요. 이제 상임위 구성도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갈등의 불씨 또한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방의 그 대전시 의회의 그 구성원 수가 22명이고 그중에 민주당이 21명이기 때문에 21명이죠. 절대적인 그런 그 압도적인 지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상임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위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현 상태로라고 한다면 의장 선출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갈등이 12대 10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갈등이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그대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견제가 과연 올바른 어떤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됐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집권당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이 절대적인 압도적인 다수를 갖고 있는 집권당 입장에서 이러한 어떤 그 비민주적인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제대로 표출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표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 좀 그렇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12대 10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갈등을 소지를 내포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대가 아니라 무효였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상반기 때 이미 내정돼 있던 지방의 의장이 실질적으로 다시 또 그만큼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측면하고 그걸 또 다시 또 새로운 어떤 인물을 내세워서 의장 선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그대로 또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의장 선출이 돼서 현재는 일단락되기는 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그동안 굉장히 대전이 엄중한 비상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투 싸움에만 매몰돼 있다. 그래서 이제 파행을 초래한 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의원 개개인들에 대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의식이 굉장히 미약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번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단순하게 의장을 구성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전시 의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구성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벌였기 때문에 하반기 의정 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견제와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문제점. 그다음에 책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당적인 측면에서의 요소와 개인적인 측면의 요소들이 동시에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시당 차원에서도 어떤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회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가 연결되는 고리에서
지방 정치에 대해서 중앙 정치가 어느 정도의 당론을 결정하고 나름대로 어떤 컨트롤 역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못했군요. 없었다라는 측면이었고 또 지방의회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효용의 극대화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을 벌인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측면하고 정당적인 측면의 요소들이 동시에 좀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이게 듭니다. 책임을 이렇게 안 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확한 어떤 의회의 견제 세력을 좀 구축하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없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이번에 그 8대 의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국 곳곳의 지방 의회가 의장단과 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파열음을 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견제받지 않은 그 지방 의회 권력, 견제할 수 있는 뭐 제도적 장치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소환 이 3가지 제도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의원들을 뽑아놨는데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환에 걸리는 과정이라든가 시간이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다 끝난 다음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과정 내부에서 그 여러 가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징계라든가 이런 거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만들어야 하나의, 된다. 예,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기억해뒀다가 다음 네. 선거 때 결정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뭐 시민들의 뭐 합리적인 판단이 또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